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타라 시스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타라 시스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타라 시스템 접속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뭐 회원가입 하시고 15일 무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5일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고 시스템에서 나오는 종목이 나랑 잘 맞는다 생각돼서 유료 가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아이디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접속 서버에 초단타 돌파 매매 그리고 눌림목 종가 매수 이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일단 아침에 나는 단기 매매 전략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단타 돌파 매매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고요. 눌림목 종가 매수를 통해서 나는 종가 매수만 하고 시스템에서 가져가는 방향대로 추세를 한번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종가 매수를 보시면 되는데, 눌림목 종가 매수로 접속을 했을 때는 사실 하루 종일 움직임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장중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요거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가 신호가 나올 테고, 아니면은 22평을 이탈하게 되면 청산이 되는 이런 화면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침에 나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부터 일단 매매를 하고 눌림목 종가 매수는 오후에 보시겠다. 혹은 나는 단기 매매가 잘 맞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초단타 돌파 매매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접속을 하고 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장이 끝난 상태고 금요일장에 신호가 나온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장 신호가 나온 종목인데, 여기에서 좀 속가내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뭐 다 신호가 나오지만 이 종목들을 전체 다 매매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속가내는 종목들이 있는데, 속가내는 종목에서 아침 움직임에서 이런 종목은 좀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겠다. 요 종목을 제가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큐브엔터 같은 종목이었어요. 일단 일봉 상에서는 앞전에 거래대금이 한번 터지면서 위로 가려는 어떤 움직임이 나왔다가 거래대금을 터뜨려 놓고 수렴 과정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22평에서 쌍바닥을 만들었죠. 1타 저점 만들고 한번 돌파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그래서 저점 만들고, 여기에서 큰 그림으로 보면 쌍바닥이고 여기 안에서도 쌍바닥이 나온 거예요. 저점 그리고 저점, 그래서 쌍바닥을 완성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목요일까지의 어떤 캔들상으로 보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시 돌파 이후에 안착하면서 단봉 캔들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일은 위든 아래로든 방향 잡을 가능성이 있는 날인데, 아침에 디데이를 만들었어요. 시초가 갭상승을 동반해서 거래대금이 나왔단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얘가 어제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을 터뜨려 놓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른 종목들이 5일선 이탈하지 않거나 혹은 21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단봉 캔들로 세워놨다가 다시 한번 거래 들어오면은 이거를 덮어주는 장대 양봉을 만들 가능성은 높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라는 면에서 이 종목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관심은 가져야 되는 종목인데, 단기 매매 당일날 움직임으로 볼 때 이런 종목은 속가내야 되는 종목이 왜 그러냐. 분봉을 한번 보실게요. 자, 1분봉이고요. 일단 아침에 급격하게 움직이는 데서는 1분봉을 보는 게 좋습니다. 3분봉도 참고를 하시면 되지만 일단 장중에 시초가 대비 움직임에서는 1분봉을 놓고 단기 매매 전략을 삼는 거죠. 자, 이 종목이 왜 속가내야 되는 종목이냐. 1분봉에서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단지 1분 동안 시초가 갭상승하고 1분 동안에 하루의 진폭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 1분봉에서도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또 추세를 연장해서 이어가면은 괜찮은데, 중요한 건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분봉에서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빠져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5일선 수렴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아침에 하나의 진폭을 다 만들어낸 종목은 22평까지 기다려보는 게 좋은데, 22평 기다리고 나서도 뚜렷한 매매 관점으로 들어갈 만한 자리를 안 줬어요.
그리고 요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뭔가 갈 것처럼 파고들긴 해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개미 부덤이 되는 거예요. 속여놓고 매수하고 나면 쏟아내리고, 또 뭔가 저점을 잡은 척 하다가 매수하고 나면 쏟아져 내려오고,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금요일은 윗꼬리를 달기 위한 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개민들한테 떠넘기는, 혹은 지금 이게 개미들한테 떠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82만 주가 들어왔는데, 개미라고 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 누군가가 이 종목을 매집하는 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단기 전략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우리는 단기 전략에서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흐름대로 따라가 주면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분봉에서 한 봉에 1분봉 하나에 이렇게 전체의 시세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은 좀 기피 대상을 해야 된다. 물론 거래대금이 이때 당시에 50억씩 터뜨렸어요. 요 아침에 요 한봉에서 요렇게 터뜨려 놓으면서 뭔가가 다시 한번 추세가 연장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오히려 추세가 연장되면 이런 종목들은 이런 양봉 3개나 5개 가지고 상한가까지 말아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점 돌파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오늘의 장중 고점이 될 확률이 높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분봉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1분 동안에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좀 기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는 일단 건설주들이 움직였죠. 지하터널 얘기가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움직이고, 여기에서 특수건설이 먼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특수건설도 제가 목요일날 장 끝나고 리뷰를 해드리면서 특수건설 거래대금이 터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22평을 회복하는 자리고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자, 특수건설이 그러면은 이쪽 섹터에서는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상한가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 움직임에서 특수건설 호가가 두세 호가, 그래 대략적으로 한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올 때 다른 종목들은 더 큰 움직임을 보여줬죠. 이 종목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발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남강토건하고 사모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모개발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첫 봉이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금요일 날 이게 대선 공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이 시세의 초기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는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 대선 공약으로 이 종목이 연결된다고 하면은 또 한 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사모개발이라든가 특수건설,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이 또 크게 움직였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다시 한번 세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모개발은 첫 봉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모개발 1분봉을 한번 볼게요. 어떤 위치에서 그러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 자, 중요한 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은 사모개발 같은 건 이제 제가 가끔 리뷰에서 RP를 잘 보셔야 된다. RP 도대체 RP가 뭔데? 0의 자리입니다.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그리고 6,000원, 6,100원, 6,200원. 이 자리가 RP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0에서 다음 0으로 가는 자리를 RP라고 합니다. 라운드 프라이스라 그래서 가격을 되돌린다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볼 때 이평선에서 수렴이 나오거나 음봉이 나왔을 때 수렴 자리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좋다. 그 다음에는 다음 RP를 가기 전에 RP전에서 매수를 한다. RP는 이 0의 자리를 RP라고 하는 겁니다. 0이 붙은 자리를 RP. 그러면 RP전에서 매수한다라는 거. 그러면 아침에 사모개발 같은 건 RP전에서 매수하는 거 어디가 자리가 있었나요?
300원 RP 아래에서 저점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얼마예요? 5,280원이잖아요. 5,280원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가 안 되셨다면은 네. 다음번에 어떤 RP를 이탈하고 내려오는 자리는 사실 강하게 들어주고 5일선 수렴 자리에서 매수하지 않는다면 5,500원 RP 아래에서 또 저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5,480원 또 5,500원 돌파를 했다가 밀리는 이 저점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안 됐다면 5,500원 돌파했다가 5,500원을 다시 이탈했던 자리, 그리고 5일선 수렴이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혹은 5,600원을 돌파하기 전에 좀 이렇게 5일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쉬어가는 자리가 있었죠. 눌림목 구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매수 관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가 됐다면은 1차 VI까지는 우리가 시세를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VI 이후에 상승이 급등이 나왔다가 5,900원을 이탈하면서 5일선을 살짝 이탈했던 자리,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또 매수 관점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은 6,200원 돌파했다가는 매수 관점으로 자리 잡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22평을 기준으로 22평 아래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느냐, 이런 자리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는데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강하게 매수에 들어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앞에 아침에 거래대금 터져놓을 때 보통 순간 거래대금이 20억 25억이 터졌단 말이죠. 근데 거래대금이 터지질 않아요. 거래대금이 그 정도로 터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22평 아래서 저점을 또 완성을 해놓고 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또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죠. 22평 돌파 이후에 수렴 자리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는데, 오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어 줬다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꺾였죠. 얘는 후발주인데 이게 꺾였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날 하루에 이제 움직임은 다 나왔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됐던 또 월요일날 하루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화요일이 됐던 수요일이 됐던 또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때 되면은 과연 특수건설이 1등이었었는데 특수건설이 그때 1등일까? 난강토건이 1등일까? 삼호개발이 1등일까? 이화공영이 1등일까? 혹은 동아지질이 1등이 될까? 이거는 이제 그날 가봐야지 합니다. 만약에 이쪽에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테마주 순환매가 돈다 그러면 대장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지만 순환매가 돌 수 있습니다. 계속 대장하는 종목이 계속 상승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야 이상급등을 피해갈 수 있고 단일 급등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 거래대금 대비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매수 관점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이에요. 고점. 이런 자리들. 고점. 이평선과 이격이 멀어진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다 손실 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거를 다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이익 보고 나오기는 글렀다고 봐야죠. 오후까지 뭐 기다려준다면은 이거 다 참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참아내시고, 하락이 이만큼 나온 걸 참아내시고, 여기서 참아내셨다고 한들, 여기까지 하락을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이 정도의 하락을 참아내셨다고 한들, 만약에 다시 한번 본전 가격이 오는 이 가격 되면은 아마 다 털었을 겁니다. 왜? 고생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본전만 얻어도 감사하다. 그리고 털었을 거예요. 이걸 이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과 확장되는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수렴 나오는 거. 이평선에 붙어 있을 때, 혹은 이평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양봉으로 전환되는지, 거래대금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이평선 수렴 자리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들고만 있으면 수익을 줬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져도 두려워요. 또 물량을 많이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계속 찾아옵니다.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이미 심리 싸움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꺾이면은 손절하면 된다. 이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오히려 갈 때 잡아요. 그리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흔들 구간에서 갈 때 잡아오는 건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흔들고 나면 내가 거기서 버텨내질 못한다는 거죠. 그 버텨내질 못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단기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꺾임이 나오면은 내 심리가 같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들고 있으면 수익은 날 수 있는데 그 들고 있는 거를 못한다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렴된 자리에서만 잡아라. 자, 요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노르페인트 하나 볼게요. 노르페인트도 일봉 보면은 22평 이렇게 이탈했다가 회복해지면서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좋은 캔들이 딱 만들어졌죠. 자, 그럼 1분봉 보시면은 자, 아침 시세만 보면 돼요. 아침에 얘도 RP에다가 선을 한번 거볼까요? 14,000원. 시초가가 13,400원의 시가였죠. 그래서 13,000원, 15,000원, 16,000원. RP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3개 자리에선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자리가 어디냐? 자, 아침에 움직임이 나오는데 아침에는 질금질금 올라갔어요. 거래대금 없이 올라가고 14,000원 RP를 돌파하기 전에 RP를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보는 자리는 14,000원 아래, 14,000원 아래에서 수렴 자리들, 이런 수렴 자리들이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15,000원 돌파하기 전에 이런 수렴 자리들이 하나 나왔었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고, 자, 여기서도 이제 매수를 못했다. 이미 신호가 나와갖고 하다 보니까 다 올라갔어요. 15,000원을 돌파했는데 빠져내려오네요. 이럴 때 빠져내려오는 자리, 이런 자리들 보면은 야, 이거 잡아야 되나?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죠. 여기서 잡아서 더 꺾이면은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고점에서 잡은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빠져내려오면은. 그래서 15,000원 RPR에서 두 번의 매수 찬스를 줬습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런 자리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혹은 아예 파고들어서 저점 만들고 요런 자리들, 혹은 요런 자리들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요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먹지를 못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매수 관점으로는 이제 22평에서 쌍바닥 만들고 파고드는 자리들, 요런 자리뿐이 없었습니다. 자, 이후에는 어때요? 우리가 특별히 매매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에 공략하실 때는 무조건 수렴돼 있는 자리를 공략을 하셔라. 수렴 자리에서 하나 더 볼까요? 이화공영도 하나 볼까요? 자, 이화공영도 보시면 아침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는 일단 후발주였죠. 후발주였기 때문에 아침에 상승이 나오는데 매수 관점 이제 어디 딱 보이시나요? 돌파됐다가 수렴 자리, 그죠? 돌파됐다가 5일선 이탈하고 수렴 자리들. 이 자리 아니면은 먹을 거 없어요. 여기서 잡은 분 어떨까요? 여기에서 팔 수 있었을까요? 거의 손절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잡으신 분들. 7,800원에서 잡아갖고 7,500원이 이탈이 나와요. 300원이 빠져요. 이거를 다 참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그리고 이거를 참는다고 하는 게 과연 잘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평선과 멀어진 확장되는 시점에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들. 이평선에 수렴했을 때만 잡아라. 혹은 이평선 아래서 저점 만드는 자리를 보고 잡아라. 자, 여기서도 지금 다음 거 안 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22평 아래서 저점 만들고 저점 이탈 안 하고 파고듭니다. 이런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죠. 재미를 안 지네요. 거래가 없죠. 자, 여기서 거래 터뜨렸는데 거래가 없어요. 역시나 거래가 없으면 분봉에서도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제 2등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남강토건이죠. 남강토건은 계속해서 자리를 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RP에다 선 거볼게요. 시가가 15,400원이니까 첫 번째 RP는 16,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17,000원, 18,000원.
네, RP 3개를 움직였는데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자리 거래 없이 지금 올라갔죠. 16,000원 돌파했다가 한번 RP 아래 저점 한번 만들어줬고 여기에서도 5일선 이탈하면서 저점 한번 만들어줬고요. 여기에서도 한번 만들어줬죠. 더군다나 쌍바닥 만들어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분봉을 이렇게 보시고 자 전고점을 만들어 놨는데 얘가 전고점을 만들어 놨는데 요 전고점 돌파할 때 따라잡으면 돼.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거래가 들어오고 먹어가면은 수익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잡는 게 아니고 이 전고점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전고점을 보지 마시고 전고점 아래 저점에서 어떤 저점을 만들어 놓고 특정한 가격대를 왜 이탈 안 하는가. 그 이탈하지 않는 가격대에서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얘가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내가 매수했던 매수 관점의 자리를 이탈하고 빠져내려면 여기서 그냥 청산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전고점 돌파하니까 남들은 여기서 잡지만 우리는 이미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RP까지 한번 먹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죠. RP를 이렇게 먹잖아요. 17,000원 아래에서 매수해서 18,000원 위에서 매도를 합니다. 수익 구간으로 얼마예요? 1,000원이라는 수익이에요. 만원짜리 주식이. 훌륭하죠. 이 정도 하루에 이 정도 진폭만 먹어도 충분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파할 때 잡는 게 아니라 돌파 전에서 저점 자리, 수렴 자리를 보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 매매를 하시는데 아침에 신호 나오는 종목들 다 좋은 게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중에 속가내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큐브엔터 같은 1분봉에서 이렇게 1분봉 하나에서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은 그 다음 봉에도 또 강력하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얘는 윗골이 달 확률이 높다. 이런 거는 속가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도 뭔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수렴 이후에 봐도 괜찮고 혹은 수렴 이후에 아침에 터뜨렸던 거래대금보다 더 강력한 거래대금이 오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런 애들은 속가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D-Day를 만들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애들은 수렴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라. 절대 이평선과 기준이 벌어져 있는 데서 고점에서 잡으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군다나 아침 하루 진폭이 다 나온 상황에서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거의 손실이다. 손절매 가능성이 가장 큰 거다. 그러면은 수렴 자리에서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특정 가격대를 여기 잘 보세요. 이 특정 가격대를 계속해서 얘가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요런 자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자리예요. 매수 관점으로 수렴 자리에서 요런 자리가 어둡죠. 거래도 활발하지 않고 이게 올라갈 건지 빠질 건지 아니 이런 자리에서 잡았다가 여기서 이 저점 이탈하고 나오면 청산하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손실을 내가 감당해내지 못한다. 아니 나는 뭐 결벽증이 있어서 나는 손절은 절대 응답 못해. 이러면은 단기 매매 못하십니다. 이 정도는 내가 저거 있죠? 노름하면서도 레이스빙 얘가 하프 치는지 보기 위해서 레이스빙 쳐놓고 하프 치면은 내 카드가 별로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은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이 정도는 그냥 이 종목을 흐름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지불하는 어떤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여기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저점을 이탈하고 못 갖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런 구간에서 여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여기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얘를 흐름을 보려고 그랬는데 흐름이 꺾이네. 그러면 다음번에 22편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요런 또 관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2편 근처에서 더 싸게 매수해서
추세를 먹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 이런 데서 매수 못하고 뻥뻥뻥뻥 갈 때 와 간다. 여기서 매수해요. 물론 재수가 좋아서 들었어요.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는데 너무 이평이 확장됐다가 꺾여요. 그럼 손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추격을 하지 말고 수렴 자리에서만 항상 매수를 하셔라. 수렴 자리에서 매수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쉬시면 돼요. 다음번에 수렴 자리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신호 나오는 다른 종목 중에서 수렴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전략은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셨다가 5일선 수렴이 나오거나 5일선을 이탈하거나 5일선 이탈하면 뭐예요? 다 M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M 패턴을 만들거나 22평 위에서는 M 패턴입니다. 혹은 22평 위에서 쌍바닥을 만들거나 요게 좋고 22평 아래로 내려오면 M 패턴은 없어집니다. 무조건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그리고 크게 보면 쌍바닥. 무조건 22평 아래에서는 쌍바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2평 위에서는 N 혹은 더블 22평 아래서는 쌍바닥 혹은 큰 그림으로 쌍바닥 이런 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점 자 여기서도 쌍바닥 매수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가 1차 저점 만들었는데 2차 저점에서 1차 저점까지 안 오고 저점을 만들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여기서 잡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가다가 여기까지 다시 내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털고 나오면 돼요. 혹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저점이 있었으니까 이 저점 이탈하면 나는 청산하고 빠져나오겠다. 이 정도 손실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꺾여 내려올 때는 물량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좋죠. 요거는 이제 매매를 많이 해보시면은 물량을 늘려야 되는 구간인지 가다가 뭔가 좀 막히니까 조금씩 줄여내면서 나머지 물량으로 한번 얘 움직임을 관찰해야 되는지 그래서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매매하시면서 스스로 물량 조절을 하셔야 돼요. 물량을 많이 늘려야 될 때는 시세 초기죠. 시세 초기에. 그래서 잡아서 이런 시세 초기에서 잡아서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로 물량을 좀 줄였다가 또 수렴 자리에서 다시 또 물량 잡아서 또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로 들렸다가 요런 과정이 되면은 계좌에는 자연스럽게 수익금이 조금씩 계속 쌓여갑니다. 내가 얼마 벌었는지 모르지만 하루 진폭을 끝나고 봤더니 내가 이만큼 벌었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잡아서 당장 지금 뭐 50만 원 수익 났는데 70만 원 수익 났는데 30만 원 더 벌어서 100만 원 채워야지. 이런 금액에 대한 어떤 좁은 시선으로 시세를 보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접근했으면 기술적으로 내가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익 실현하면서 계속 이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기술적으로만 보세요. 얼마 벌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원활하게 매매가 잘 되고 났을 때 이후에 물량을 늘려가면서 수익이 만들어진다 보면 어차피 하루에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접근으로 3%, 5%, 7%, 10%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면 자본금의 차이지 얼마든지 수익은 더 크게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이 흐름에 잘 따라가면서 매매를 매끄럽게 잘했는지 스스로가 그것만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매매를 매끄럽게 잘하고 있다.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돈을 맞춰놓고 오늘은 100만 원 맞춰야지 뭐 50만 원 벌어야지 돈에 맞춰놓고 흐름을 쫓아가면 돈대로만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에 접근하되 무조건 시세 흐름에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확장되는 국면에서는 추격 매수하지 말고 수렴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얘가 수렴 자리를 이탈하면 일단은 청산하고 빠져나와서 다음번 지지선 역할을 하는 22평에서 내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계속 추적해 나가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매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오늘 디데이 종목을 잘 골랐으면 이 한 종목으로 승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 종목에서 오늘 흐름을 잘 보시면은 다음 종목 보실 때도 이제는 그 흐름이 하나하나 또 보일 수가 있어요. 한 종목에서 오늘 매끄럽게 퍼펙트한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나면은
앞으로 그런 매매를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내 스스로가 계속 그런 거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종목에서 오늘 승부를 보면서 계속 추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뭐 하루 종일 보라는 거 아니에요. 아침 진폭 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끝나고 나면 네, 이제는 그 다음 진폭에서는 좀 한가해지잖아요. 아, 저점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흘려보내고 그 다음 저점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자. 그래서 이거 돌파 못하고 또 빠져내려면 물량 좀 줄였다가 이 저점 이탈하면 청산하고 나오지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단기 매매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우선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좋은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주는 그런 어떤 시즌이 아니죠. 단기 매매 시즌이 왔어요. 이 단기 매매 시즌이 언제까지 갈까요? 여름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단기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위주로 계속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를 못 하시면 사실 지금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종목을 가지고 돈 벌기는 조금 힘든 시장이에요. 오히려 그런 종목 지금은 없는 시기가 더 낫죠. 현금만 가지고 계시는 시기가 지금은 더 좋고 단기 매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만약에 시장이 꺾여요. 시장이 폭락이 나와요. 그럼 매매할 게 없을까요? 단기 매매로 적응을 하시고 단기 매매의 잔뼈가 굵고 나면은 시장이 폭락해도 눈에 보이는 종목은 항상 있습니다. 시장 폭락하는 날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한두 종목도 안 나오는 건가요? 나오죠. 상승 나오는 종목은요. 10개에서 20개 정도 나오지 않나요? 나오죠. 그런 종목 계속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만 쭉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이 좋았나 나빴나 사실 체감적으로 자긴 몰라요. 시장의 주도주 가장 좋은 주식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왜 뭐가 나빴던 거지? 다른 종목 봤더니 아 이래서 시장이 나빴구나. 하지만 그런 종목 외에 나는 오늘 시장의 주도주고 급등하는 종목 테마에 1등 종목을 거래하다 보니까 시장이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 체감을 하지를 못해요. 매일 좋은 종목만 매매하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종목을 찾아놨으면 사모개발을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고 찾아놨으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A, B, C 하루 이틀 3일 동안 쉬었다가 가냐 안 가냐 여부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5일선을 이탈하냐 안 하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이런 단기 전략으로 매매하는 거에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시고 수익보다는 내가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조금 더 칼을 간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당장 수익은 일단 버리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아, 좀 부담스러워. 뭐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매매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아니면은 돈이 불었다 줄었다 하는 이게 부담스러우신가요? 대부분 돈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원만 갖고 하세요. 아니 돈 10만 원 하루에 내가 돈 10만 원 갖고 단타 쳐서 하루에 돈 10만 원을 다 까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만 갖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주일 10만 원으로 연습. 그 다음 일주일 일주일 동안 성과가 좀 나오네. 그 다음 일주일은 100만 원 갖고 연습. 또 성과가 나오네. 그 다음 주 일주일은 300만 원 갖고 연습. 300만 원 갖고 연습하는 거는 연습이 아니에요. 사실 300만 원만 갖고 하면은 하루 생활비를 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갖고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는 500만 원으로 하던 1000만 원으로 하던 조금 더 늘리세요. 그러고 나면은 아마 500만 원, 1000만 원부터는 생활비가 아니고 수익이 누적 수익이 만들어지는 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 매매 하시는 데는 큰 돈 필요 없어요. 시장에서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 그래요. 내가 이 돈 뭐 지금 몇백억, 몇천억 벌은 돈을 다 까먹어. 다 까먹었는데 나는 200만 원, 300만 원만 있으면 이 돈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왜 그렇겠어요? 그분들도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금액 갖고도 얼마나 금의 수익은 충분히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매매가 매끄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매끄럽게 되기까지는 적은 돈으로 좀 연습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개별장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지금부터 연습하셔도 여러분들 수익 구간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름 더워지기 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라에서 신호가 그날의 주도주 계속해서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이 주도주를 가지고 내가 과연 어떻게 요리를 할 건가, 그리고 어떤 시점에 내가 매수 관점으로 볼 건가, 요거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요 판단하는 시점을 절대 우리가 항상 얘기해 주는 거,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뻥뻥뻥뻥 들고 가는 순간에 가네, 막 거기서 따라잡는 거예요.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못 잡았으면 일단 거기에 편승한 사람들끼리 먹어라. 잘 잡으셨으면 니들끼리 먹고 뭐 알아서 하셔라. 나비두고 그 다음 저점 만들 때, 그 다음 매수 관점이 어딘지를 찾으시라는 거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절대 추격하지 마시고 수렴자리 RP 아래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거, 그리고 단기 매매 큰 돈 필요 없다라는 거, 300만 원만 갖고 매매해도 하루 생활비 또 한 달 월급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그게 될까? 물론 바람도 있죠. 300만 원 갖고 매매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300만 원 갖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5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 달에 300이니까 얼추 뭐 어설픈 직장보다는 월급인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뭐 전업을 꿈꾸시는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은 당장 지금 한 달에 300을 벌겠다 욕심을 내서 300만 원 갖고 여기서 치고받을 게 아니라 10만 원 또고 5만 원만 갖고서 일단 연습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떤 자리에서 매수할 건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뭐 10만 원으로 늘리던 30만 원으로 늘리던 좀 늘려서 좀 매매를 해보시고 잘 되네. 그러면 그 다음에 늘리고. 어쨌든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까지만 딱 늘려놓으시면 돼요. 갑자기 매매가 잘 돼서 3천만 원 갖고 하면은 잘 될까요? 내가 하루에 벌던 돈이 몇 배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왕이 되려고 하면은 왕관의 무게도 내가 견뎌야 되는데 그걸 견뎌내시겠냔 말이에요. 차츰차츰 기술적으로 완성되면서 숙련된 가운데 매매 자금을 늘리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매매 자금도 이런 단기 매매에서는 제가 볼 때는 300에서 500, 그리고 아니면 1000만 원, 좀 여유가 되신다. 1000만 원, 2000만 원만 갖고 하신다면 충분하다고 봐요. 이거보다 더 많은 돈 굳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매매에서도 원활하게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금액이고, 충분히 생활비 벌어가시고 월급 벌어가시고도 남는 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매매를 일단 연습을 하셔라. 좋은 종목들 다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 찾아주는 종목들 가지고 연습하셔라. 여러분들 장 끝나고 굳이 뭐 내일 뭐가 갈까, 그 들어맞지도 않는 그런 어떤 시점으로 굳이 찾아놓을 필요 없어요. 그거 찾아놨는데 막 10개 20개 찾아놨어요. 다음날 보니까 하나도 안 움직였어. 거기서 5% 이상 상승 나온 게 한 2개 있어. 그럼 자괴감 들죠?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그런 짓을. 그리고 내일 급등할 종목을 잘 찾아낼 수 있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잘 찾아내면은 시장을 다 꿰뚫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찾기보단 아침에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떤 섹터가 주도고, 그 주도 섹터에서 상대 강도로 어떤 종목이 1, 2, 3등 종목으로 들어가는지, 얘네들이 오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주도주가 어떤 건지 빨리 찾아내는 건데, 아침에 신호 나오는 거에서 빨리 오늘 테마 섹터는 중소건설이구나, 오늘 대장은 특수 남강 3호, 얘네 3개만 봐야 되겠구나, 이거를 빨리 아침에 결정 내리시는 게 가장 돈 버는 방법이에요. 쓸데없이 종목 찾아놓고 얘가 내일 가나 안 가나 볼 거야, 그건 혼자서 그냥 자의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 섹터가 오늘 주도 섹터냐, 그 주도 섹터에서 1, 2, 3등 종목, 얘네 셋 중에서 내가 오늘 승부를 보겠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에서 좋은 종목이 나온 거를 관심 종목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 저장된 종목을 가지고
다음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게 ABC 패턴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뭐 오후에 좀 늘어졌는데 이 방법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은 성과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가 와서 좀 끊어야 되겠네요. 네, 남은 휴일 좋은 시간 되시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